3월 30일 미국 애너하임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 부가가치세와 통관 재비용 관세 50, 통관 수수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 재비용은 미착품 계정을 쓰래요. 자, 그럼 원재료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 50만 원인 거니까 얘는 공제되는 거죠. 그래서 55번 수입이고 부가세 대급금일 거고, 그럼 관세 통관 수수료는 미착품으로 처리하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오늘 날짜 3월 30일자로 해서 55번 수입이고 원재료 500에 50만 원 발행한 거는 인천 세관장이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호나. 자, 이 50만 원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니까 부가세 대급금이고, 그리고 통관 재비용은 미착품으로 처리해라 65만 원. 그리고 이 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게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다음 4월 26일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마음구매팀 직원과 주식회사 영의정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16만 5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번에 항상 증빙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럼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로 갈 건지 아니면 일반 전표로 갈 건지 볼 건데, 지금 얘는 거래처 직원하고 먹었으니까 접대죠. 자, 그럼 카드인데 접대면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지 않을 거죠.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가야겠네요. 자, 그럼 일반 전표에서 오늘 날짜 4월 26일 날 차변에 접대비고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16만 5천 원.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고 국민카드다. 금액 16만 5천 원. 다음 자, 7월 29일 백두식당으로부터 공장 생산 라인 직원들의 야근 식사를 제공받고 다음과 같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자, 일단 얘 쓰기 전에 얘는 종이세금 계산서지만 직원들 생산 라인 직원들 야식 제공하는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되죠. 그래서 51번 매입가세고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그리고 이 돈은 아래쪽에 현금 적혀 있고 나머지 외상으로 했네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 7월 29일 날 먼저 51번 매입과세로 우리는 식대 150만 원, 거래처는 백두식당, 종이니까 전자는 패스하고 500번대 복리후생비고 대변에 현금으로 50만 원. 나머지는 외상인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자, 그럼 우리 이 라인 어디든 커서 올려놓고 간편 집계 옆에 화살표 누르고 예정 누락분 클릭하고, 지금 7월이니까 2기죠. 그럼 2기 확정신고 게시월은 2020년 10월이죠. 그럼 10월 달 신고서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누락 떴으니까 마지막에 반드시 입력 설정하시오. 설정했죠? 자, 다음 10월 12일 다음은 주식회사 소락산업의 2019년 12월 31일 자본 구성을 표시한 것이다.
2020년 10월 12일 자기주식 200주를 총 1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자기주식 200주인데 자기주식이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죠? 120만 원 적혀 있잖아. 찾으셨나요? 그럼 120만 원 적혀 있는데 얘를 얼마에 팔았대? 100만 원 처분했죠? 그럼 120만 원 적혀 있던 거 지울 건데 100만 원 받았으면 20만 원 손해죠? 그럼 그다음 뭐 확인해야 되죠? 자본 우선상계 꼭 확인해야지. 우리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자본 우선상계를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평가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을 상계하냐가 매 회차마다 한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문제 나오면 이익 보면 손해 본 게 있는지, 손해 보면 이익 본 게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 들이세요. 그럼 지금 얘도 20만 원 손해 봤는데 자본잉여금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40만 원 있죠. 그러면 20만 원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줄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10월 12일 날 대변에 자기 주식을 지워주고 장부에 120만 원 적혀 있는 거, 차변에 우리는 이 돈을 보통 예금으로 100만 원 받았고, 그럼 20만 원 손해 본 거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서 20만 원을 상계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번 거는 끝이 났고, 자, 다음 부가가치세 문제로 가서, 자, 1번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모두 4월 6월에 발생한 거래로 가정하고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6월 10일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면세재화의 생산에 전용하였다. 얘는 지금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거를 면세사업으로 전용을 했네요. 자, 면세사업에 적용된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해 기계장치는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었다. 자, 그럼 얘는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으로 전용을 시키면 부가가치세법이 생각하는 감가상각금액만큼 취득가액의 감가체감률을 인식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는 팔아버린 걸로 간주공급하죠. 자가공급으로. 그럼 얘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감가체감률이 건물이나 구축물은 1과세 기간에 얼마죠? 1과세 기간에 5%고, 그죠? 그리고 기타 자산은 1과세 기간에 25%죠. 그럼 이론상으로는 취득을 6월 25일 날 했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날 취득한 걸로 해서 산출하라고 법전에 적혀 있는데, 그 상관없이 그냥 지금 우리가 전용한 날 이전까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수를 세면 돼요. 그러면 얘의 과세기간 종료일 수가 계산해 보면 2019년 6월 30일하고 19년 12월 31일 두 개밖에 없죠. 그럼 과세기간 종료일 수는 두 번이니까 25%씩 두 번 50% 한 거예요. 그럼 50% 달았으면 절반 빼고 취득원가의 절반이 여기에 1,5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겠죠. 얘가 과세표준이 될 거고, 얘는 간주공급에 자가공급 면세사업 전용에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번 칸에 들어갈 거예요. 얘는 자, 그럼 이제 2번을 보면 다음은 일기 확정 신고 기간 중 당사의 제품을 전용한 내용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제품이라는 이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걸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을 창출하겠다는 정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던 건데 이걸 우리가 지금 용도를 전환시켰대요.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그럼 사업상 증여죠. 그럼 시가로 팔았다고 할 거고, 면세사업 전용도 그럼 시가로 팔았다고 할 거고, 업무용 승용차에 수선에 사용했어요.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도 자가 공급으로 팔았다고 할 거고 시가로.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했네요. 자, 무상으로 제공한 거는 간주 공급으로 안 보죠. 그래서 얘는 상관없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4번 칸에 들어갈 거고. 자, 전용된 당사의 제품은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기 원가와 시가는 공급가액이다. 자, 제품의 직매장 반출이 있네요. 자, 얘도 간주 공급에 자가 공급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얘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직매장 반출은 매입세액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원가로 세움계약서를 꼭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원가로 세움계약서를 적법하게 발급을 했대요. 그럼 잘했네요. 그럼 지금 이 간주 공급 들어가는 거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나 아니면 주사업자는 총괄납부 제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여기 나왔을 때 원가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세무계약서 발급 안 했죠. 그러면 과세 거래인데 간주 공급인데 증빙 없어서 4번 칸에 가면서 세무계약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급했으니까 세무계약서 발급으로 1번 칸에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뭐 가산세 그런 건 없고 그냥 다 칸 채우면 되네요. 그럼 1500, 930, 2430, 2434번에 쓰고 1000만 원을 1번에 쓰면 끝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자, 기간이 4월부터 6월이고 방금 간주 공급들을 전부 다 합치면 2430만 원이고 방금 직매장 반출만 1000만 원이다. 이거 말고는 특이한 거 없죠? 그러면 저장하면 끝이에요. 막 입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사항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 자, 주식회사 소락산업의 2020년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얘는 특별한 거 없네요. 정말 이것만 시켰어요. 그럼 보고 얼른 입력하면 끝나겠다.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자, 기간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자, 예, 신경 쓰지 말고 문제서 뭐 이자율 안 적혀 있으니까 하늘 상사 거 동은 없으면 생략하고 2층 1호, 면적은 150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 계약기간 쓰고 2억 원에 300만 원. 다음 한우 갈비로 가서 2층 2호 100제곱미터고 음식점이고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1억 5천만 원에 200만 원이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요구한 게 이거 작성하는 것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끝이고,
자, 그런데 만약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 그러면 빠뜨리지 말고 얘하고 얘도 같이 해야 돼요. 얘 잘 빠뜨려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얘는 4번에 들어갈 건데 지금 문제에 자연스럽게 항상 이런 글자 적혀 있어요. 월세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금액도 1번에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는데 빠뜨려서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라 그러면 월세 등도 쓰는 거 빠뜨리지 마시고, 이거 안 쓰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만 반영하시라고 적혀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런 글자 안 적혀 있으면 무조건 얘도 빠뜨리지 말고 써줘야 돼요. 자, 다음. 자, 결산 문제네요. 자, 다음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입력된 데이터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계정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일단 합계잔액상표네요. 합계잔액상표 보면 부가가치세 문제니까 먼저 합계잔액상표는 저와 같이 문제 풀 동안은 저는 합계 라인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잔액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잔액 시산표 보려고. 그럼 일단 얘 금액들이 장부에 대변에 있고 차변에 있는 거니까 얘네들 뒤집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 자료 보면 미수금 계정에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여기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 이제 지우고 얘 빼고 미지급 세금이 되겠네요. 또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0만 원이 발생하였다. 그럼 가산세까지 더 내야 되고 차변에 비용 처리해주면 되겠죠. 뭐 특별한 말 없으면 세금과 공과나 잡손실 아무거나 써도 돼요. 정말 이 시험 때 특별한 말을 안 해서 두 개 다 맞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어주면 뭐 세금과 공과 하라고 하더라고. 자, 그럼 뭐 아래는 납부세금, 미지급세금, 환급세금, 미수금. 자,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먼저 부가가치세부터 정리.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4,310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3,310만 원이고. 자, 근데 여기에 나는 지금 1,0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가산세까지 세금과 공과 좀 처리할게요. 가산세 20만 원이 있고, 그럼 1,020만 원 내야 되는데 우리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미수금 적혀 있던 거 50만 원 빼고 나머지를 우리는 미지급 세금으로 납부할 거다.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이죠. 자, 다음. 자, 이번에 다음은 당사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 및 장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 분계를 실시하시오. 단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자, 정기예금은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 장기 차입금은 이자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월할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자, 2천만 원에 1.5%, 2천만 원에 1.5%면 30만 원인데, 그런데 7월 1일 날 발생했고 이자를 만기 때 줄 거니까 올해 발생한 게 절반이면 15만 원이네요. 그럼 정기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15만 원, 대변에 지금 얘는 아직 못 받은 미수 수익이다 15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 다음 장기 차입금은 10억에 3%, 1억에 3%면 300만 원이고. 자, 근데 발생일자가 올해 10월 달이네요. 10월, 11월, 12월 세 달이고,
뭐 6개월마다 지급한다 되어 있지만 아직 올해는 그래도 아직 하나도 준 게 없네요. 그러면 올해 발생한 3개월치의 이자만, 그럼 4분의 1이죠. 그럼 300만 원에 4분의 1이면 150의 절반 75만 원이죠. 그럼 75만 원만큼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 되겠네요. 75만 원, 얘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비용이다. 그죠? 자, 다음 3번.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2월 31일에 생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고 2,500만 원을 보통예금 납입하였고 판매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DC로 가입하고 1,3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입하였다. 자, 그럼 확정급여형 2,500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인데 판매부서 직원이니까 800번대 퇴직급여로 1,300만 원. 둘 다 보통예금으로 납입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차변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금액 2,500만 원이고 퇴직급여 800번대는 1,300만 원이고 이 돈을 보통예금에서 전액 지급했다. 이렇게 쓰면 끝이죠. 그냥 특별한 거 없네요. 다음 4번. 회사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기간으로 내역연수 5년 상각방법으로 정해법 그리고 표시방법으로 직접법을 채택하고 있다. 영업권은 2019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2019년 기말 잔액이 6,400만 원이었다.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행하시오. 19년 말 잔액 6,400이라는 것 19년 1월 1일에 샀으니까 1년치 감가상각 한 금액인 거죠. 그럼 얘는 4년간 쓸 수 있는 게 6,400이라는 거네. 그럼 6,400만 원을 4년으로 나누면 1,600만 원의 올해 무형자산 상각비가 나오는 거 계산 되겠죠? 그럼 저는 그냥 자동 계산 안 하고 수동 계산 할게요. 무형자산 상각비 1,600만 원 대변에 영업권 1,600만 원 직접법으로 한다고 했고 저도 직접법으로 처리했고. 자, 다음 이제 원천징수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이미란 씨의 원천징수 관련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사원 등록하시오. 입사일은 2020년 5월 1일이고 4대 보험 모두 적용 대상자로서 사원 등록에 등록하도록 하며 기준 금액은 250만 원이다. 이거 4대 보험 나오도록 보수월액 쓰란 이야기죠.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주세형, 주민세가 있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신청하였다. 이번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연말정산 시 일괄 적용하기로 한다. 자, 먼저 이거 가지고 먼저 써볼까요? 자, 사원 등록에 가서 자, 우리 500번에 이미란이고 자, 주민등록번호 891016-2058-815 입사는 2020년 5월 1일. 자, 그리고 잠시만요. 아래 급여에서 혹시 여기 쓸 거 있나 봤는데 없죠. 사무직이고 해외 근로 없으니까. 자, 그럼 보수월액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먼저 보수월액 써놓고
그리고 문제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받는다고 했죠. 그 전에 자 부양가족 명세에 자 본인은 여자고 뭐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뭐 특별한 표현이 없죠. 자 그러면 부녀자 공제 배우자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배우자 주세요. 소득 없으니까 기본공제 되고 자녀 주민세 얘도 특별한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럼 부양가족 명세 입력을 했고 다음 추가 사항에서 중소기업 감면 이거 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감면의 요거 자 중소기업 감면은 최대 5년간 90%. 근데 입력할 때에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지금 5월달에 왔잖아요. 그럼 올해 2020년 5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그리고 90% 연말정산에 한방에 정리하겠다. 이제 적혀 있는 대로 그냥 써준 거예요. 뭐 소득세 적용률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자,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끝났고 이걸 써둬야 급여자료 입력할 때에 소득세가 감면이 되어서 나오게 되죠. 근데 연말에 한 번에 하겠다기 때문에 감면하겠다는 것만 나오지 소득세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 다음은 아래 급여자료 입력에서 급여 지급일이고 5월달 기속급여인데 6월 10일날 지급한 거네요. 이것도 생각해야겠다. 왜냐하면 원천징수 유행상신고서 쓸 거니까. 자, 급여 기본급 기타 수당 식대가 있고 공제를 보니까 특이한 애가 있네. 항상 전 특이한 애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확인했었죠. 대출금 있고 자,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 식사 제공 안 한다. 비과세란 이야기고 필요한 수당 공제 항목은 등록한다. 수당 항목 중 기타 수당은 과세에 해당한다. 자, 이 과세 이야기고 그럼 특별한 거 없으니까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서 수당 공제에서 우리 기타 수당 있는 거 과세라고 말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맞았고 그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사용 안 하는 거 부라고 하라고 안 적혀 있죠? 그럼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대출금 소득 공제 소득 유형은 F2번 눌러서 대출로 쓰고 자 그럼 이제 확인 누르고 귀속 5월 지급은 6월 10일 자 임의란에 210만원 30만원 20만원 11만 2,500원 일치하고 대출금만 30만원이고 일치하게 나오는 게 오래 안 된 거고 보수월액 250 써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작성 끝났으면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에 가서 귀속은 5월이고 지급은 6월 달 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들어와 있으면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까지 작성이 끝났네요. 자, 다음 이번에 다음은 2020년 3월 귀속 기타 소득 지급 내역이다. 자료를 참조하여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자료 입력을 하시오. 소득자의 세분함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할 것. 자,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강연료. 지급일은 3월 16일. 그 외에는 특이한 자료 없어요. 그냥 기타 소득 등록하는 것만 시킨 거네요. 자,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서
코드 101번 최국민이고 거주자고 소득은 강연료 등이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구분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개인이고. 자, 그럼 이제 기타 소득자 등록은 되었고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에서 지급 3월 16일 날 최국민이고 지급 총액은 500만 원. 자, 필요경비는 문제에서 만약에 알려주면 꼭 확인을 하세요. 뭘 확인하는 거죠? 이 금액보다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걸로 바꿔줄 거니까, 작으면 이대로 갈 거고, 그리고 퇴직 후 지급받은 발명보상금이면 500만 원 비과세까지 뺀 나머지를 써주라 그랬죠. 우리 퇴직 후 받는 그 발명보상금은 필요경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00 받으면 200만 원에 20%를 바로 부과할 거예요. 그럼 정말 빼고 써야 되겠죠. 700이 20%면 슬플 거예요. 140만 원 세금 떼가면, 그죠? 자, 그럼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끝이고, 자, 다음 3번은 퇴직소득이네요. 자, 2020년 9월 30일 태산영업부 체유람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등록 내용 수정 및 퇴직소득 자료를 입력하고 퇴직소득 원천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시오. 자, 그럼 먼저 사원등록 수정하는 거 보니까 퇴사일자 쓰라고 하는 건가 봐. 그리고 퇴직금 전액과세고 자발적 퇴사고. 자, 이거 잘 체크하라 그랬죠. 항상 퇴사 월이 9월이니까 귀속은 9월인데 퇴직금 지급한 날이 10월이면 10월 달에 영수했을 거잖아요. 돈 줄 때 원천징수 돈 떼고 주니까 그날이 영수한 날이죠. 그러면 자, 먼저 사원 등록에 가서 이름이 뭐였죠? 최유람. 얘가 퇴사일자 2020년 9월 30일이고, 그리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지급은 10월 달에 했죠. 그리고 계속 근로자였고 최유람이고 퇴직했어요. 기속은 9월이고 영수일자는 2020년 10월 10일 자발적 퇴사고. 자, 여기에도 2020년 10월 10일 써주는 거 빠뜨리지 마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거예요. 지급일. 그죠? 왜냐면 과거 버전하고 달라진 게, 과거 옛날 버전은 사원 등록에서 퇴직금 지급일도 썼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퇴사하는 날만 쓰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급일자를 써야 돼요. 그러면서 영수일자, 이건 퇴직금 지급한 날이고, 지금 이거 기속연월은 퇴사한 월이에요. 퇴사한 월. 우리 퇴직금의 기속월은 퇴사한 월인 거고, 이걸 구분해서 정확하게 먼저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과세 퇴직급여가 7,43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번 거 작성이 끝났고,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퇴직소득 원천인수 영수증 적혀 있으면 괜히 열고 싶죠? 그럼 열어주세요. 열고 지급 10월 달에 쓰니까 10월부터 10월이라고 하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닫으시면 끝이에요. 자, 다음 이제 회사를 바꾸고 알프스 전자로. 자, 첫 번째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네요. 자, 그럼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이니까 전부 다 매출이란 이야기고,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란 뜻이죠. 자, 업종 코드는 조정 후 수익금액에서 할 거고, 직수출 5천도
조정 후 수익 금액. 상품 매출에 면세 수익 금액 1억 5천이 있다. 얘는 조정 후 수익 금액에 과세 표준에 면세 수익 금액 들어가 있어야 되면 문제 없는 거고, 임대료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임대료 42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얘 안 들어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나중에 차익 검토할 때에 얘를 써주게 될 거고, 다음 매출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상품 매입원가 500, 시가 800을 증여하고 적정한 회계 처리했대요. 자, 회계 처리 뭐 했든 뭐든 우리 부가가치세법에는 이거에 대해서 상품을 줄이고 한 거지 매출로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럼 안 들어와 있는데 부가세법은 이걸로 팔았다고 할 거니까 사업상 증여 찾아서 쓰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네요. 그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얘네만 불러오면 되겠다. 조정할 내역도 없으니까. 그럼 먼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로 가서 먼저 1번 매출에 첫 번째 제품 매출 24억 일치하고, 그리고 상품 매출에 11억 5천만 원 일치하고, 그리고 임대료 수입 1억 2천만 원도 일치하고. 그럼 이제 얘네들 다 불러왔죠? 그럼 저장 버튼 누르시고 조정 후 수익 금액 가서 안 들어와 있네요. 그럼 불러오기 해야지. 그럼 방금 썼던 거 다 불러와 줬죠. 그럼 업종 코드 적혀 있는 거 제품 매출 거고, 얘는 상품 매출 거, 그리고 임대료 수입 거. 자, 그럼 여기에 제품 매출 직수출에는 5천만 원, 얘가 지금 5천만 원이 직수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23억 5천만 원으로 줄이면 5천만 원이 수입 상품이 되고, 얘를 수출로 보내버리고. 썼나요? 자, 다음 이제 과세표준 수익금액 차익 검토로 와서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불러오기를 하고, 그럼 영세율 있고 면세 수익금액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건데 계속 말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간주 임대료 이야기하던 거 420만 원 과세 표준에 들어와 있으니까 더해주고, 그리고 사업상 증여로 접대한 것도 800만 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써주고, 그리고 빨간색 없어졌으면 기분 좋게 저장하고 끝내면 되죠. 자, 다음 2번. 다음은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단 세무상 유리한 방향으로 세무 조정한다. 자, 대손 충당금 변동 내역이 있네요. 대손 충당금 기초잔액, 단기 회사 계상액, 그리고 이만큼 대손 처리한 게 있네요. 자, 대손 발생 내역에 9월 10일 날 단기 대손 처리한 300만 원은 채무자 파산 종결에 따른 회수 불가능액으로 확인된 채권. 자, 파산인데 대손 사유 맞고 날짜 9월 10일이고 금액 300만 원 외상 매출금. 근데 얘를 지금 대손 충당금으로 여기 처리한 거랑 일치하니까 대손 충당금 처리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단기 중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 매출금이 600만 원이 있고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이 발견한다. 회계 처리는 안 했네요. 그럼 신고 조정하고 채권 잔액도 줄여줄 거고. 다음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내역. 자, 우리 기말 채권 잔액 쓰는 건 정기 거 쓰나요? 단기 거 쓰나요? 우리 그 서식에 바로 쓰는 거는 단기 말 거 쓰죠. 그런데 정기 말 거 주면 우리가 냄새 맡아야 되는데, 그렇죠. 대손 실적률 계산하라고 주는 거죠. 그럼 실적률이 안 보이죠. 그러면 대손 실적률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간단해서 금방 할 수 있겠다. 세법이 대손 얼마 당했다고 보고 있죠? 세법이 대손 당했다고 보고 있는 금액은 900만 원이죠? 이하고 그죠? 그런데 정기말 채권 잔액인데 지금 아래에 정기말 지금 대손 부인액은 없죠? 그러면 21억 분의 9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금방 계산기만 한번 써보면 900만 원을 21억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1%도 안 되나 보다. 0.42 나오죠? 그럼 1% 안 되니까 1% 그대로 가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난 거 우리 써주고 이따 추인해 줘야겠네. 전기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자료 다 파악했으니까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가서 우리가 회계 처리 대손 처리한 거는 9월 10일 날 외상 매출금 하나밖에 없어요. 금액 300만 원. 그리고 파산이기 때문에 우린 시인하고 대손충당금 처리했고,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 대손충당금 설정할 채권이 외상 매출금이고 단기말 채권 잔액이 11억이고, 근데 세법에서는 600만 원도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되었다고 하니까 줄여줘야 될 거고, 이 줄인 만큼 우리는 안 뜨니까 저는 안 잊으려고 바로 조정을 하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600만 원 유보 발생으로 세무조정비를 해둘게요. 자, 다음 이제 대손 실적률은 1%고 단기 계상액은 1번 자료에 대손 충당금 올해 12월 31일 날 800만 원 설정했고, 기초 잔액은 2,500만 원이고 충당금 부인액은 4번 자료에 500만 원이 있고, 충당금 보충액은 기초 잔액이 2,500인데 단기 대손금 상계액이 300만 원이니까 올해 보충은 2,200만 원 한다.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얘 빼서 쓰라. 확인은 이 금액이 마이너스로 떠 있으면 정확하게 쓴 거다.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니까 우리 전기 거 추인해주고 올해 거 부인해주고, 자, 조정 등록 가서 단기 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유보 발생, 그리고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500만 원 유보 감소. 자, 다음 3번 당 회사는 제11기 3월 30일에 제품을 US달러 3,000의 외상으로 매출하고 제12기 말 현재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제12기 외화자산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알퍼스 전자주식회사는 기말 현재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회사는 매년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 기말평가에 관한 회계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정기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실시했다. 자, 우리 회사는 기말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회사는 하지 않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기까지도 우리는 조정을 했대요. 그죠? 자, 그럼 환율 자료를 보니까 자, 11기가 3월 30일 발생할 때가 1,100원이었고 전기 말에 1,300원이었어요. 그래서 200원만큼 3,000달러가 오른 거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해뒀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단기에 1200이 내렸네요. 그죠? 그럼 100원이 내렸죠? 이해갔나요? 그럼 조정 어떻게 해야 되죠? 차감 조정은 하는데 유보 발생인가요? 감소인가요? 감소해야 되죠? 기억나나요?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리면 회사가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만큼 유보 발생으로 증가시키는데 이 금액 내리는 거는 유보 감소로 얘네들까지는 내려갈 거다. 여기까지는 유보 감소로 갔다가 11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건 또 유보 발생으로 생길 거고. 그럼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해 가셨죠? 전기에 이 금액 오른 것만큼 중에 절반이 100원만큼 내린 걸로 추인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외화자산 등 평가자손익 조정명세서에 가서 자, 외상으로 매출한 돈이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이겠죠? 자, 예, 환종 목에 뭐가 걸렸어요. 살아났어요. 안 죽었어요. 자, 외화 금액은 3,000달러고, 자, 이 장부 금액은 얼마죠? 1,100원이에요? 1,300원이에요? 그렇죠. 이거 작성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세법이 생각하는 거. 그럼 세법은 전기에도 1,300원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 세법은 1,300원으로 평가하고 올해 1,200원으로 내려서 30만원 내렸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30만원이 내렸는데 우리는 지금 조정할 게 우리가 전기 세무 조정할 때에 그때 오는 만큼을 입금 산입 외상 매출금으로 전기에 그럼 60만원이었겠네요. 60만원 유보 발생이라고 처리해뒀는데 근데 단기 그럼 세무 조정은 여기에서 30만원만 추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건 30만원 올랐다는 것만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 산입이든 입금 불산입이든 처리하고 외상 매출금의 30만원만큼 유보 감소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조정 등록에 가서 자, 이거에 그냥 직접 쓰는 게 자, 외상 매출금 30만원 유보 감소다. 송금 산입 외상 매출금 유보 감소. 유보만 써주면 되죠. 자, 그럼 회사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했으니까 여기에 쓸 건 없겠죠. 이대로 하고 저장하시면 얘는 끝. 자, 다음 4번. 다음은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상 세금과 공가로 비용 계산된 자료들이다. 관련 세무조정을 하고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다음 반드시 모든 내용을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 입력하고 송금 불산입 표시를 하시오. 그럼 여기에
취득세는 토지 취득세는 우리 하는 게 아니죠. 얘는 송금불산입 처리할 거고, 세운기한서 불분명 매입세, 이것도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 과실로 인한 거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할 거고, 자, 부가가치세 중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 이거 우리 잘못한 건가요? 아니죠. 세법에서 공제 받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접대비라는 비용 계정가로 처리하든 세운과 원가로 처리하든 비용 처리하든 그냥 얘는 우리 잘못한 거 아니니까 송금으로 인정해야 되겠죠. 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얘도 우리는 간주임대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부가세법에서 세금처럼 내라 그래서 비용 처리한 거죠. 인정하는 거고. 자, 또 10월 30일 날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앱인데 특별 앱이가 100만 원 있대요. 우리는 일반 앱이는 세금과 원가인데 특별 앱이는 기부금이죠. 그럼 원래 기부금은 기부금 명세서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모든 내용을 여기서 입력하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100만 원은 송금불산입하고 다른 곳 가져간 거니까 다른 회사죠. 단체. 그러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다음 11월 1일은 지체상금은 우리 이자니까 문제없고, 폐수 배출하면 나쁜 짓이니까 안되고, 다음 산재보험료 연체료는 문제가 없죠. 가산금은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안되는 거 분석했으니까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로 가서 자, 불러오기부터 하고 송금불산입을 표시를 해주고, 예, 토지취득세, 불분명 매입세, 접대비 문제없고, 자, 예, 지금 풀어서 300이 아니고 100만 원만 송금불산입 할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예, 문제없고 예고. 있나요? 여기에 송금 산입하는 거에 대한 금액을 쓰는 내용은 별로 중요 안 해요. 그래서 쓰고 싶으면 200만 원을 10월 30일자로 아래 200만 원 써주면 돼요. 지금 서식 내용 전부 다 보시면 결론적으로 얘는 예고하는 거예요. 왜 이래? 자, 예고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금액을 안 바꿔두면 얘 값이 틀리겠죠. 그래서 얘 100만 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조정해야 되겠네요. 자, F3 한번 조정 등록에 가서, 자, 첫 번째 토지 취득세는 저는 F4번 얘 좋아하죠. 자, 금액 650만 원이고, 다음 세금 계산서 불분명 금액 200만 원. 이거는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죠. 잘못한 거지. 자, 근데 이거 국가가 가져간 거죠. 그래서 국가 가져갔다 생각하신 분은 기타 사유 유출. 그래도 입증의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죠? 모든 증빙의 입증 책임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상여라고 처분해도 문제 없어요. 물론 회사에서 그런 짓 하면 사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원칙상으로는 모든 증빙의 입증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거기 때문에 상여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폐수 배출 부담금 금액이 1000만 원이고, 또 있었나요? 특별회비 100만 원, 다른 단체 가져간 거니까 기타 사유 이출. 이렇게 하면 이번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도 끝났고, 자, 다음 자, 5번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완성하시오.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자, 접대비는 한도 초과액이 2,800. 접대비 한도 초과는 기타 사유 이출이고 F4번에 있죠. 그래서 일단 그냥 끌었으면 되고. 자, 국고보조금이 나왔네요.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은 입금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원받고 자본 조정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이상하게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입금 산입인데 자본으로 처리했으니까 소득 처분은 기타라고 하고. 자, 그리고 정기오류 수정이익이 있네요. 정기 법인세 과다 납부로 환급받은 금액이 4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자, 그럼 이게 어쩌라는 거예요? 포인트를 먼저 뭘 찾아야 되죠? 법인세죠. 법인세는 납부할 때 송금불산이, 그러면 돌아오면 환급받는 돌아오면 입금불산입인데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했죠. 그래서 입금불산입 뭐 정기오류 수정이익인데 얘는 그럼 소득처분은 기타죠. 자, 그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로 가서 첫 번째 접대비는 가산조정에 F4번 하면 접대비 한도초가 있으니까 2,800만 원 쓰고, 다음 우리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은 우리는 기타로 처리해주고, 다음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은 400만 원, 얘도 기타. 얘는 입금 불산입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다 기타. 이렇게 하면 이번 실기 문제가 끝났어요. 아이고.